네, 안녕하십니까. 전투력 폭격기입니다. 블랙컴뱃 미디어데이 직관 후기 일부 영상에서는 LG전자와의 파트너십 체결과 관련해서 길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었는데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미디어데이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직관 후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봉장 vs 레오파드. 먼저 당연히 이번 미디어데이의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다룬다고 한다면 먼저 선봉장 vs 레오파드 히든 매치 공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사실 블랙컴뱃은 미디어데이를 진행할 때마다 히든 매치를 깜짝 공개를 해왔어서 이번 미디어데이 때도 히든 매치가 있냐 없냐로 화제가 많이 되었었죠. 그리고 뜬금없이 레오파드 선수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레오파드 선수가 히든 매치의 주인공이다 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레오파드 선수가 보스베이비 선수의 세컨으로 들어온 거다 라고 말하면서 소문을 일축했었죠. 하지만 역시나 레오파드 선수가 히든 매치의 주인공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레오파드 선수야 당연히 히든 매치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 상대가 선봉장 선수라는 점은 굉장히 의외였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레오파드 선수는 미들급 챔피언인 킹콩 선수까지 최근에 잡아냈던 강자인데 반해 선봉장 선수가 아직은 뭔가 굵직한 선수를 잡아내는 모습은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레오파드 선수와 선봉장 선수가 블랙컴뱃에서 보여준 이력이 다르고 또 풍기는 포스가 달라서 그렇지 블랙컴뱃 랭킹만 놓고 보면 레오파드 선수가 웰터급 랭킹 2위이고 선봉장 선수가 미들급 랭킹 6위이기 때문에 사실 랭킹 숫자만 놓고 보면 충분히 매치업이 성사되어도 그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매치업은 아니긴 합니다. 레오파드 선수가 바이킹 선수와 싸우기 위해 출국을 하는 과정에서 바이킹 선수가 갑자기 부상아웃이 되었고 이번에도 레오파드 선수가 한국에서 관광만 하다가 돌아가면 벌써 한국 관광 2회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블랙컴뱃이 선봉장 선수에게 어쩔 수 없이 급오퍼를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선봉장 선수는 거침없는 마이크웍을 펼칩니다. 레오파드 선수에게 백스테이지에서는 내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더니 사람들 앞에 있으니 텐척한다 라고 말하면서 레오파드 선수를 빡치게 만들었고 레오파드 선수와의 급오퍼를 거절한 로건 선수에게는 강자랑 싸우고 싶어서 블랙컴뱃에 왔다더니 왜 도망간 거냐 라고 말하면서 광역 도발을 시전해버렸죠. 여튼 선봉장 선수와 세비지 선수는 여러 의미에서 블랙컴뱃 중량급의 보물, 희망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 이제 넘버링급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됐으니 실력만 증명하면 되는데 사실 레오파드라는 상대는 선봉장 선수에게는 아직 너무 버거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봉장 선수가 아무 생각 없이 깡다구만 가지고 오퍼를 받은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의 논리와 함께 오퍼를 받은 것인데 이에 대해서 선봉장 선수에게 미디어데이 현장에서 물어보고 왔으니 인터뷰 영상은 블랙컴뱃 미디어데이 본 영상이 업로드되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바이퍼 vs 티그로. 다음으로 바이퍼 선수와 티그로 선수의 마이크웍이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바이퍼 선수는 블랙컴뱃 초창기 시절에는 혼자서도 광역 어그로를 끌 수 있을 만큼 빡센 마이크웍을 보여줬었지만 최근에는 상대 선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맞춰가는 형태로 마이크웍을 펼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상대가 누군지와는 별개로 1인분은 무조건 하는 선수이죠. 그리고 이런 바이퍼 선수에게 티그로라는 상대는 아주 찰떡과 같은 상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두 선수가 보여준 마이크웍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주제는 티그로가 바이퍼를 KO시킬 수 있냐 없냐 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 플라이급 최고의 빠따를 가진 우마웅 선수가 잠깐 참전을 해서 티그로는 바이퍼 KO 못 시킨다 라고 한마디 거들게 되면서 더욱더 현장을 뜨겁게 만들었죠. 그리고 티그로 선수는 사실 블랙컴뱃에서 보여준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넘버링급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의아하다는 생각까지 드는 상황인데 이날 티그로 선수가 미디어데이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보니 왜 검정 대표가 바이퍼 선수를 벤텀으로 월장시켜서까지 티그로 선수를 넘버링급 무대에 세우려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티그로 선수는 멋이 있고 그 멋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약간 캐릭터 자체도 양기가 있으면서 본인의 멋을 200% 표현할 줄 아는 대범함 역시 가지고 있는 선수였는데 미디어데이에서의 패션과 더불어서 잘 준비된 몸까지 준비를 하면서 관중들의 눈을 즐겁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런 티그로 선수의 인기는 사실 이미 여러 가지 지표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집계해서 보여드리는 수치 중 하나가 바로 포스터 공개에 찍히는 좋아요 개수인데요. 이번 7월 블랙컵 대회에 포스터 공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찍혀있는 좋아요 개수를 비교해보면 티그로 선수가 얼마나 관심을 많이 받는지 알 수 있죠. 이번 7월 블랙컵 대회의 포스터는 15경기 모두 공개가 되었는데 바이퍼 vs 티그로 경기의 포스터가 메인 이벤트인 RS vs 사이코 경기에 이어서 무려 4,463개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면서 2위에 랭크되었죠. 전체 평균 좋아요 개수가 2,652개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바이퍼 vs 티그로 경기에 찍힌 4,463개라는 좋아요 개수는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알 수 있고
뭐 바이퍼 선수 때문에 이렇게 높게 찍힌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바이퍼 선수가 지난 1월 우마왕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3,603개를 받았었기 때문에 좋아요를 많이 받은 것에 티그로 선수의 영향이 절대로 작지는 않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여튼 티그로 선수가 이번 미디어데이에서도 상당히 자신감 있게 마이크웍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고 다양한 표정과 몸짓까지 보여주면서 관중들을 즐겁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만 보여준다면 앞으로도 전적과 상관없이 흥행성 있는 카드로 계속해서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째, 맘모스 vs 보스베이비. 다음은 맘모스 vs 보스베이비 경기가 귀여운 재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격투기 경기는 플라이급에서 헤비급으로 갈수록 더 박진감이 넘치기 때문에 보통 체급이 더 큰 선수들이 큰 인기를 끌기 유리한 면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격투기 선수들을 만났을 때 라이트급 정도까지는 격투기 선수가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체격이 작네? 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헤비급 선수들을 실제로 보면 냉장고가 걸어다닌다, 미쳤다 라는 말이 들 정도로 큰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래서 보통 경량급 선수들을 실제로 만나면 연예인을 본 듯한 느낌이 들고 양혜준 선수 같은 헤비급 선수를 실제로 만나면 뭔가 강력한 포스에 압도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맘모스 vs 보스베이비는 느낌이 조금 달랐습니다. 보스베이비 선수는 얼굴도 흉악하게 생겼고 포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각보다 귀여운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맘모스 선수는 원래 얼굴 자체가 귀염상이고 덩치가 산만하긴 하지만 뭔가 위협적이라는 느낌이 들진 않다는 것을 여러 번 봐서 잘 알고 있었는데 보스베이비가 브라질판 맘모스라는 생각이 미디어데이를 보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맘모스 선수와 보스베이비 선수가 뭔가 무지막지하면서도 귀여운 티키타카를 계속해서 보여줬고 이런 두 선수의 귀여운 모습에 레오파드 선수가 결국 우참에 실패해서 박장대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직소 선수도 빵 터지기도 했었죠. 여튼 흉악하면서도 호감상인 맘모스 vs 보스베이비 선수는 거칠게 마이크웍을 펼칠 때는 펼치고 페이스오프를 해야 할 때는 또 살벌하게 페이스오프를 했지만 미디어데이 마지막에는 젠틀하게 악수까지 하면서 서로를 리스펙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뭔가 싸워야 할 때는 싸울 줄 알고 예의를 갖춰야 할 때는 예의를 갖출 줄 아는 두 선수가 너무나도 멋지게 느껴지더라고요. 살벌하면서도 귀여우면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준 두 선수가 경기에서도 후회 없이 빡세게 잘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직소 vs 가루다. 직소 vs 가루다 경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얘기할 만한 부분이 많이는 없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 특이한 점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루다 선수의 닉네임 변경이죠. 가루다 선수가 미디어데이를 시작하면서 본인의 닉네임을 가루다에서 칼이라는 의미를 가진 다게루로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가루다로 활동을 하나 다게루로 활동을 하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서 왜 바꿨지라는 생각은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디어데이에서 한 가지 꼭 말해야겠다 싶었던 부분은 다게르 선수의 몸 상태였습니다. 다게르 선수의 몸이 진짜 너무 크더라고요. 다게르 선수는 지난 5월 대회에서 웰터급으로 뛰었었고 당시에 본인은 원래 라이트급 선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진짜 라이트급까지 감량이 가능한 몸이 맞나 싶은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울프킹 선수도 블랙컴뱃에서 뛴 첫 번째 경기에서 개최 실패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울프킹 선수의 몸을 봤던 것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직소 선수와 페이스오프를 했을 때도 피지컬 차이가 커 보였고 몸이 진짜 무지막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 개최를 통과하게 된다고 하면 다게르 선수의 피지컬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강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번째, 우마왕. 이날 탱크 선수가 비자 문제로 인해 미디어데이에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특이하게도 탱크 선수의 상대 선수인 우마왕 선수는 미디어데이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마왕 선수가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수준의 어마무시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탱크 선수가 불참하는 상황에서도 블랙컴뱃이 굳이 미디어데이 참석을 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우마왕 선수의 몸을 보고 이러니까 블랙컴뱃이 우마왕은 꼭 미디어데이를 참석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마왕 선수가 등을 돌리고 옷을 벗었을 때부터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는데 그 이유는 우마왕 선수의 등 근육이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마왕 선수의 등 근육이 하부까지 꽉 차 있었는데 이 정도로 광배근이 등 하부까지 채워지는 것은 전문적인 보디빌더들도 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우마왕 선수가 해냈더라고요. 그리고 공개한 앞판 모습은 뭐 더 이상 말할 만한 부분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우마왕 선수의 펀치력이 왜 강한지 굳이 우마왕 선수에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우마왕 선수가
당장 격투기 선수를 은퇴하더라도 앞으로 최소 10년 정도는 내추럴 보디빌딩 선수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엄청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탱크 선수가 진짜로 이 괴물 같은 몸을 눌러놓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몸이었고, 이번만큼은 진짜 탱크 선수가 눌러놓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번째, 광남 vs 머큐리. 머큐리 선수가 라이트급에서 이제는 패더급으로 내려와서 광남 선수와 싸우게 되었는데, 사실상 라이트급 70kg 체중이 머큐리 선수의 거의 평체 체중이었기 때문에 패더급이라고 하더라도 미디어데이에서 보여준 몸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패더급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머큐리 선수의 피지컬이 갑자기 작아지거나 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는데, 확실한 건 의외로 광남 선수가 머큐리 선수보다 피지컬이 많이 크더라고요. 특히 머큐리 선수와의 페이스오프가 꽤나 격렬하게 벌어졌었는데, 머리 싸움에서 머큐리 선수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패더급 머큐리는 라이트급 머큐리처럼 오한마를 휘두르는 모습은 나오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머큐리 선수의 파이팅 스타일을 떠올려 보면 느리지만 직소 선수마저 다운시켰을 정도로 강력한 오한마 펀치를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 과연 라이트급보다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이 활동하는 패더급에서도 그런 큰 궤도의 펀치가 먹힐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번째, RS vs 사이코. RS vs 사이코 경기는 메인 이벤트였음에도 미디어데이에서 별다른 이슈는 없었습니다. 지난 울프킹 선수와의 경기 때와는 다르게 RS 선수의 얼굴이 많이 헬스한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따로 물어보니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고 나서 감량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경기야말로 100%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이코 선수는 확실히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나를 건드리는 상대는 죽여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해 보이더라고요. 본인에게 형이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대하는 RS 선수에게는 미디어데이 내내 정중하게 대했고, 심지어 미디어데이 마지막에는 RS 선수의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들었다. RS 선수의 어머니를 위해서 나도 기도할 것이고 우리 둘 다 멋진 경기를 꼭 하는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자 라고 말하면서 RS 선수뿐만 아니라 관중들까지도 감동받게 만들어버렸죠. 사이코 선수의 팬클럽 이름이 니에미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이코 선수는 다른 의미에서 진정한 니에미단의 수장다운 모습을 보여줬더라고요. 반면에 영상통화로 뻑큐를 날리는 불곰 선수에게는 거칠게 마이크웍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게스탄 선수들은 부둥켜 안기만 하는 게이다부터 시작해서 레슬링을 주무기로 싸우는 불곰 선수를 아주 적나라하게 비난했죠. 사이코 선수는 불곰 선수뿐만 아니라 다게르 선수까지 그야말로 거침없이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당장 이번 RS 선수와의 경기 이후에 다음 경기까지도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번 미디어데이는 뭔가 잔잔하면서도 재밌는 포인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확실한 건 미디어데이가 끝나고 선수들이랑 포토타임을 갖는 시간이 있는데, 포토타임을 갖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튼 선봉장 vs 레오파드 히든 매치 공개부터 믿고 보는 사이코 선수의 미디어데이 마이크워까지, 미디어데이는 단돈 2만원에 즐길 수 있는 블랙컴뱃 최고의 컨텐츠임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저는 미디어데이가 끝나고 현장에서 검정 대표님, 선봉장 선수님, 광남 선수님, 회생님, 영보스 선수님 등 다양한 분들과 현장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블랙컴뱃 미디어데이 영상이 업로드된 후 업로드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